2022년 국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줄어들면서 25년 만에 10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항원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20년 이상을 함께 살다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혼 30년 이상을 같이 살고 헤어지는 항원 이혼도 10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항원 이혼은 주로 여성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외도, 권위적인 태도 등 이런 걸 참고 살아왔는데요.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나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항원이혼을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항원이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많이 늘어서 이혼을 원하는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해요. 은퇴 이후 남편들의 이혼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왜 남편들이 항원이혼을 원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남편들이 항원이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 후 가정에서의 고립을 들 수 있어요.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데요. 이것을 순전히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가족을 위해 돈 버느라 고생을 했으니 퇴직하면 그만큼 고생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은퇴 후 가정은 편안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좀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활도 사실 하루 이틀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이렇다 보니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 돼요. 집안에 머물게 되면 TV가 있는 거실이 남편의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실을 차지한 남편은 아내가 나와서 살뜰히 챙겨주지 않는 게 서운하고 불만이에요. 과일이라도 깎아주고 커피라도 내오고 그렇게 알뜰살뜰 챙겨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게다가 집에서 세 끼를 다 먹는 삼식이가 되다 보니 아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내 입장에서도 갱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도 우울해지는데 삼시세끼 밥까지 챙겨주려니 짜증이 나죠. 또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주는 밥 꼬박꼬박 받아먹으려만 하니 꼴보기 싫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푸대접에 당황하게 돼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젊어서부터 서로의 성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은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서로의 성격이 부딪히면서 자꾸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이러니 은퇴 후 더 가까워져야 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해요. 앞으로 남은 노년을 이렇게 매번 부딪히고 살 생각을 하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답답해요. 이러느니 차라리 헤어지고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이혼하고 혼자 맘 편하게 사는 노후가 더 행복하고 나을 것 같은 거죠. 또 우리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젊어서는 대부분 남자가 사회생활로 밖에서 돌고 여자는 육아나 가사 등을 이유로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역전이 돼요. 남자는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외출이 줄어드는 반면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이나 모임, 운동, 취미 등으로 밖으로 나갈 일들이 더 많아져요. 상대적으로 노년에는 여성들이 더 바빠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밥은 밥솥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하고 아내는 외출해버려요. 혼자 남은 남편은 대충 밥을 차려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까지 하는데요. 지금까지 돈 벌면서 가장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돈 못 버니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내 행동이 그동안 참고 산 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요.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이 가정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렇다 보니 이런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나 혼자 자유롭게 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보고 좋아하잖아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저렇게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꿈들을 꾸는 거죠.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은 다 나를 이해해주고 더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몇 번 만남이 늘어나면서 연애할 때 이후 느껴보지 못한 설레임도 느끼게 되고 이 여자와 살면 남은 노후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실제로 노년에 이런저런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혼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를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남녀 상관없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 혼자 살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면 과연 행복할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해요. 이혼한 부부들의 삶의 만족도를 따져봤더니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여성들은 이혼 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남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 입장에서 헤어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대부분 쉽지 않아요. 한 짝이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새 짝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 두 짝 다 문제가 있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생 살아도 못 맞춰서 헤어지려고 이혼을 생각하는데 황혼에 다른 사람 만나면 이번에는 딱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장은 그럴 것 같고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 헤어지자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최선의 노력은 해봐야 해요. 아내가 밥 차리면 말하지 않더라도 설거지는 나서서 해야 하고 아내가 청소기 돌리면 쓰레기와 재활용은 알아서 처리하셔야 해요. 분위기 봐가며 아내 비유도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밥솥에 밥하는 거, 세탁기, 건조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가능하면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하는 것까지 배워서 가끔 아내 대신 밥상도 차려주시고요. 막상 배우고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기도 해요. 어차피 헤어지고 혼자 살면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같이 살면서 하면 절반만 해도 되니 더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안일 돕고 맞춰가며 살면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엄마 쪽으로 돌아섰던 자녀들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1, 2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헤어져야죠. 정말 안 맞아서 매일 얼굴 보는 게 고통이고 노력함에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입만 열고 서로 비난하고 싸운다면 그렇다면 이때 헤어지세요. 그동안 집안일 도우면서 혼자 사는 연습을 잘해왔으니 이때는 헤어져도 혼자 살기가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아내분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나이 든 남편의 모습 보면 젊어서 그 당당하고 호기롭던 모습은 간대없고 초로의 노인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젊어서처럼 돈 안 벌어 온다고 너무 돈 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그간의 정으로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그 마음 살려서 서로 보듬고 같이 나이 들어가면 그게 좋지 않겠어요? 여성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대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남편들의 항혼이혼 요구가 많아지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편들이 보통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예의만 부인에게 베푼다면 결혼 생활의 파탄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노후 항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처럼 어떤 것이 남은 삶의 최선의 선택이 될지를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